안녕하세요. 저는 위드스타 편입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임형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비를 해서 편입수학 커리큘럼이랑 제가 1년간 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랑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 1년 전체 커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크게 기초수학, 그리고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업수학,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 요렇게로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기는 대략적으로 기초수학은 1, 2월 달 이렇게 2달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적분은 3월에서 5월까지, 그리고 선형대수는 6월에서 7월,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은 8, 9월, 공업수학은 10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11, 12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편입 시험 자체가 대학 수학을 다루고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수학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거의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대비하는 과목은 미적분학이랑 그다음에 선형대수학, 그리고 공업수학, 크게 세 과목이에요. 크게 이렇게 세 과목인데, 이 미적분학과 다변수 미적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형대수학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공업수학은 이 10월 달에 왜 지금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공업수학만 왜 한 달밖에 없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입수학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건 공업수학 1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수학 1에 대해서만 한 달 동안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공업수학 2, 요거는 최근에는 이제 타 학교들도 조금 시험 범위를 확장을 하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 학교들도 있지만, 거의 공업수학 2는 사실상 이제 중앙대를 위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특강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초수학부터 해서 파이널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제 1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초수학 때는 우리가 일단 지금 편입수학이라는 걸 하는 게 그 대학 수학 전범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배웠던 뭐 도형이라든가 뭐 넓이, 부피 이런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수학들,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이 못 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교육 과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은 또 그 교육 과정 때문에 뭐 미적분학을 이미 배운 학생도 있고, 그에 반면에 행렬 같은 거를 고등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온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함수, 직선의 방정식 등이라고 해놨지만 거의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편입수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는 3월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월에서 시작하는 미적분 과정에서 이제 크게는 미분학, 적분학, 그리고 무한급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형대수에서는 행렬, 벡터 공간, 이러한 그 챕터를 가지고 나눠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에서는 편미분, 중적분, 그리고
거의 이제 적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선적분, 면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것도 이 과정 속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분방정식이랑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이제 뭐 하냐? 저희가 이제 정규 진도를 이제 정규 과정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잘 나왔었던 빈출 유형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출 기반으로 편입수학의 기출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인 내용 점검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시작부터 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이 단계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만 있으면은 자연계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편입 수학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커리큘럼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일단 올해 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입수학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학생들이 이 편입수학을 공부하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수학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2021년도부터는 21학년도 대비부터는 처음 1월 달부터 조금 마지막 파이널까지 어떻게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랑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과정 통해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심화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따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화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따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이랑 상위권 대비 요거를 이제 제가 따로 조금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실상 정규 수업 과정을 그대로 무난하게 쫓아오셨을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을 가기에는 충분히 대비를 할 겁니다. 다만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요즘 상위권 학교들, 특히 이제 서성한, 중 이런 데를 생각을 하면 편입수학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초 수학 때도 2달 동안 하지만 이 1, 2월 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함수, 그냥 직사의 방정식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미적분이라든가 선형대수를 하기 위한 그거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조금 선행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2020년도에 진행할 2021학년도 대비 편입수학 커리큘럼이었고, 요거를 제가 정규 수업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일단 편입수학을 크게 3가지 테마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는 탄탄하게, 두 번째는 이해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형별로 공식을 암기. 자, 요 3가지 테마를 이제 잡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배우는 편입수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범위는 대학 수학 전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지만 그래도 우리는 입시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범위한 범위를 수학이라는 그 대학 수학 범위를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대학교에서 배우듯이 이런 식으로 배워버리면은 소화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너무나도 그냥 전부 다 암기를 하겠다? 물론 암기를 하면 좋죠. 근데 암기를 최대한 많이 저도 시키기는 하겠지만 암기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 바탕 개념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화 시킬 거고, 그거를 위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정규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 소화했을 때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문항들이 그 접근 방법들이 보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가톨릭대학교 19년도 문제예요. 19년도 문제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된 게 극자표라고 하거든요. 극자표 중에 심장형이라는 그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수업에서 어떻게 배웠었냐, 부분 R은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를 극자표에 대해서 정리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넓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할 거예요. 공식과 적분으로. 자, 그 중에서 얘는 형태가 정해진 심장형 형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공식을 때려 넣을 수가 있죠.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숫자, 그 다음 코사인 앞에 숫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이렇게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이 녀석은 항상 A쪽이 큰 녀석,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A쪽에다가 큰 쪽에 2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배웠거든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요거 A제곱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가 50, 그리고 B제곱이 16.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2분의 파이에다가 여기가 66이죠. 약분을 해주면 33파이. 이렇게 무난하게 답이 2번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제가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는 수업 시간에 그 정리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균관대 19년도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쭉 이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뭐냐면 y가 미분방정식, y'은 y랑 1-y, 즉 y만의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자,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세 가지가 조금 맴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미분방정식으로 봤을 때, 자, 이쪽에 내려 쓸게요. 미분방정식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한다면 변수 분리형, 그 다음에 베르누이 미방. 자,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초기 값이 여기서 만약에 x 혹은 t가 0일 때다 라고 한다면 라플라스 변환을 활용해서
미방을 해결했던 문제 유형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y'과 y만의 함수 이런 게 떴을 때 임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내용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딱 문제 유형을 보고 내용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도 정리를 따로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가 보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미분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베르누이 미방으로 풀 거다. 물론 제가 처음에 쓰기로 뭐라고 썼냐면 얘를 변수분리형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변수분리형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풀어요. 근데 자, 이 미분방정식을 풀 때도 사실은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 뭐 정해진 방법으로 풀어야만 되는 문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변수분리형 말고 베르누이 미방, 얘가 솔루션 1번이라고 한다면 솔루션 1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솔루션 2번 해가지고 베르누이 미방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즉 y는 마이너스 1을 u로 치환, 그러면은 u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식이 지금 미방식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y 프라임 이퀄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제곱, 여기가 플러스 u, 여기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u는 1 플러스 c2에 마이너스 x면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u를 원래 거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y분의 1은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가 될 거고, 최종적인 y는 1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 이제 초기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y0은 2분의 1, 자, 요걸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1 플러스 c 분의 1 해서 c는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y1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y1은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2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얘를 왜 요거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은 딱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를 봤을 때, 요 문제는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임계점,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분방정식 중에서도 변수분리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웠지만 베르누이 미방일 땐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두 가지 방법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다 혼용적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베르누이 미방으로 푼다. 왜 그러냐면, 자, 미분방정식을 풀 때 변수분리형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y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베르누이 미방을 풀어버리면은 y로 정리해주는 단계를 조금 쉽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베르누이 미방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임계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변수분리형, 베르누이 중에 베르누이로 푸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그 수업 때 강조를 할 거냐면,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식화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자, 요거는요,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19년도 문제인데, 제가 수업 때 요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지금 보면은,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 거고, 자, 반지름 1짜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1.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y는 1이에요. 얘는 1, 마이너스 1. 여기에서 y는 반원이 있다 그랬고, y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반원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y는 1로 회전을 하래요. 그리고 공면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회전체의 겉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나 회전체의 겉넓이 혹은 부피는 파푸스 정리에서 시작이 돼요. 항상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푸스 정리를 최대한 쓰겠다. 자, 근데 문제는 파푸스 정리를 쓸 때 여기 있는 중심좌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곡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등호가 이렇게 있죠? 등호가 있을 때 중심좌표가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파이분의 2 요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 길이가 여기 좌표가 0,파이분의 2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파이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축이 여기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요 길이란 말이죠. 요 길이. 자, 근데 요 빨간색 길이가 얼마냐? 이 전체 길이가 1이에요. 반지름이니까. 거기에서 파이분의 2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돌아가는 축과 돌아가는 중심의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쓸 수 있냐면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다. 자,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 2파이 그리고 곱하기, 자, 요 반원의 넓이 파이가 되겠죠. 곱하기 요 길이 1에서 파이분의 2를 빼줘라. 자, 요거를 정리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2파이에다가 파이를 넣을게요. 그러면 파이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지금 제가 총 3가지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했었냐면,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입시수학이에요. 편입수학이 입시수학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을 대비를 잘 하시려면 물론 기본기가 탄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론 과정을 그냥 무조건 암기, 그렇다고 무조건 이해, 그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암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조율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그때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누구나 편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연계 편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조금 잘 하시면 자연계 편입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편입수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정리를 잘 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무난하게 자연계 편입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수업 때 뭐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